자, 반갑습니다. 유경훈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이 좀 험난한데요. 오늘 한번 시황 체크 한번 하고 가도록 하고, 또 우리 오늘 방송에서 있었던 것들 정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한국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요즘 증시가 그래도 뭐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미국보다는 좋고 중국보다는 좀 별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무역 상황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정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에서는 뭐 관세 개선 얘기 나오고 이번에 빅테크 실적 같은 것들이 부정적으로 다가오면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한알령 해제라는 재료가 있다 보니까 한국 주식은 오히려 요즘에 또 좀 살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주식에 대해서 안 그래도 그 제가 이제 저녁 방송에서 했던 건데 저녁 방송에서 상담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담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엔비디아부터 한번 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많이 빠졌죠. 오늘 사실 엔비디아뿐 아니라 빅테크가 다 하락하는 날입니다. 오늘 M7 보시면은 엔비디아 6%, 테슬라 2.8, 마이크로소프트 반등하려다 실패, 애플 최근에 그 미국에 대규모 투자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여기 250선 뚫지 못하고 매물대에서 하락. 알파벳 구글은 이미 하락한 지 좀 됐고요. 월초부터. 메타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메타 꺾였죠. 아마존 역시 투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네.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M7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그 주가 상황이에요. 또 거기에 하나 더 이번에 발을 걸친 브로드컴 역시 투매가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시작은 좋았거든요. 오늘 시작은 좋았는데 다 하락입니다. 결국 이제 엔비디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 이번에 그 실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엔비디아 실적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중립에서 약간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요거는 저희 그 실전투자반의 텔레그램에다가 남겨드린 자료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거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매출과 순이익 예상치는 상회했다. 그렇지만 1분기 총 이익률 전망치는 하회 했다는 거고 서프라이즈 폭이 한 자릿수다. 추세를 한 번에 돌릴 만큼의 좋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에 잘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여기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와 매출 서프라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뛰어넘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은 이전에는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막 30%씩 뛰어넘었어요. 와, 이렇게 아니 안 그래도 잘 나올 줄 알았는데 30%씩 더 잘 나와 버리니까 와 미쳤다. 이런 반응이 있었던 거거든요. 20%씩 잘 나왔어요. 매출 서프라이즈.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나온다고? 그런 놀라운 포인트를 계속 줬던 게 과거의 엔비디아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엔비디아. 그랬는데 보시면 2024년도로 가게 되면서 그 수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 놀라움의 폭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계속 자극도 계속 받다 보면은 약한 자극에는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이번에 되게 약한 자극인 거예요. 보시면 주당 순이익 서프라이즈는 5.9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5.9는요, 최근에 2년 내 나온 실적 중에 제일 최저예요. 물론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흑자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더 늘어났어요. 그런데 5.9%밖에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매출 서프라이즈를 보게 되면은 역시 최근에 나왔던 수치 중에서 뭐 거의 2023년도 2월 달에 나왔던 수치를 제외하고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도 항상 5%는 넘었거든요. 뭐 20%까지 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근데 이번에 3.3이 나오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에 반해 주가는 작년까지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었죠.
열풍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 뚜껑을 까보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도 11월과 2024년도 8월 달에는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대략 20%가량의 하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투자자들은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미리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은 이미 발을 뺐어요. 그래서 이미 이번에 실적이 나오기 전에 한 20% 정도 선반영이 된 것이고, 오늘 실적이 나오고 나서 뒤늦게 파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3월달에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3월달 일정 한번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라고 다소 좀 긍정적인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그동안 엔비디아는 신이야라고 낙관적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지금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도. 왜냐면 지금 증권가에서 엔비디아를 보고 있는 그 목표 수치가 많죠. 많은데 최근에 보니까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엔비디아의 그 목표치를 상향시킨 애들도 있더라고요. 보면은 이 제가 올려드린 거는 실적 나오고 나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전에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올 거니까 목표가 뭐 높인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적이 나오고 이 실망스러운 내용이 섞인 실적을 보고서 발표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루이스트 같은 약간 뭐 중소형 그 평가사 같은 경우는 좀 과도하게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상단 근처인 $200, $205를 제시를 했고, 미즈호에서는 $175로 상향. 지금 얼마죠? 120 정도죠? 아직 상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원래 실적 나오기 전에는 $190로 썼었는데 그것도 이미 올린 거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전히 좋다 라고 해서 200으로 상향을 했어요. $200로. 그 앞으로 얼마나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다소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아직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엔비디아가 대단한 게 그 마진율이 76%인가? 항상 이 수치를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70 초반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실망한 거예요. 근데 이만큼의 마진을 갖고 장사하는 게 이게 도둑놈 수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거의. 야, 세상 어떤 장사를 해서 마진이 이렇게 남습니까? 그죠? 엄청난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호시절은 지나갔구나.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저거 이러다가 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우려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투자자의 시각과 엔비디아 젠슨 왕의 시각은 좀 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젠슨 왕의 행보를 보시면은 굉장히 최근에 친중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자기의 뿌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도 있는데, 트럼프 취임식도 안 갔죠. 스타게이트 그런 거 뭐 전혀 참석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중국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하고 막 미국이 어떻게 하면은 트럼프의 그 프로젝트 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규제에 벗어날까, 완화시킬까 이거 하는 도중에 젠슨 왕은 중화권, 대만, 중국 방문하면서 그쪽을 이제 한 바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중 행보를 지금 그냥 대놓고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딥시크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뭐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젠슨 왕은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이지 않은 그냥 본인의 생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딥시크가 제시한 AI 모델이 오히려 AI 반도체 도입을 가속화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딥시크의 추론 모델을 놓고서 엄청나게 흥미롭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와, 딥시크가 저렇게 나오니까 엔비디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젠슨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딥시크에도 엔비디아의 제품이 사용이 됐던 게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딥시크에 대해서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젠슨 왕이 별다른 액션을 취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AI 관련주가 지금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걸 더 신경 쓰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최근에 행보를 보게 되면 미국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보다는 이런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쨌든 딥시크 때문에 최근에 중국의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것도 결국에는 저는 젠슨 왕과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엔비디아의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면 전 하락이 좀 멈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반영이 됐잖아요. 이미 좀 팔 사람들은 좀 팔았고 뒤늦게 팔 사람들만 지금 던지고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뭐 많이 빠졌지만은 한 10% 정도 빠졌네요. 오늘 고점 대비해서. 지금도 투매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실망스러운 그런 매물들 정도 이제 보고 있는 중이고, 현재 주가는 크게 따지고 보면 작년 한 뭐 10월 11월 달 한참 막 그 흔들렸을 때 그때랑 비슷하고, 지금 제 차트로 보면은 이제 투매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다고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때도 실적 나오고 투매 나왔거든요. 근데 참고로 지난 8월 달에 실적 나오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바로 복구가 됐어요. 그때도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있었었고 일주일 만에 복구가 됐고, 이번에도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지금까지는 항상 이 투매 신호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손절 신호죠. 여러분들이 주식 팔면은 얼마 안 있어도 바로 올라오죠. 지금이 그거거든요. 그때도 실적 못 나왔네, 엔비디아 끝났어 라고 던지자마자 일주일 만에 반등이 나왔고, 여기 지난 1월 말에도 투매 시그널 나오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반등했어요. 과연 이번엔 어떨까? 다음 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다음 주에 MWC도 있고 또 GTC도 3월달에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영상 한 10분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했네요. 하다 보니까. 네, 나머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주식 STI도 아까 상담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반도체 관련주고 STI는 실적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가도 바닥이고. 그래서 걱정하시는 시청자님께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3만원 이상 갈 거다라고 전망을 드렸으니까, 저도 평소에 관심 갖던 종목은 아닌데 또 이럴 때 한번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보실 분들은 STI도 저는 괜찮아 보였어요. 대신 지금은 좀 떨어지는 구간이니까 저점에서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온큐, 이것도 오늘 상담이 들어와서 좀 해드렸었는데요. 아이온큐가 이번에 실적이 좀 못 나왔죠. 아이온큐에 대해서 제가 저희 그 실전반 텔레그램에서는 좀 전략을 드렸어요. 이것도 아침에 실적 나오고 나서 올려드린 건데,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 적자가 확대됐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이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다는 거거든요. 실제 장사는 잘 못했다. 규모는 늘었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금은 양자라는 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요. 지금은 어떤 초기 단계라서 아직은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왔고, 저는 하나 요거 SK텔레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갑자기? 그래서 이번에 MWC에서 뭔가 저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 MWC에서 우리나라 통신 3사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KT, 그리고 SKT, 그리고 U+. 세 곳이 출동해서 뭐 양자, 통신 이런 기술들을 많이 얘기할 텐데, SK텔레콤 쪽에서 뭔가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온큐랑 뭐 해가지고 우리 뭐 양자 어쩌고 하겠다. 그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온큐의 주가가 또 반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스노우플레이크는 이번에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좀 올려드렸던 거고요. 울프리서치에서 목표가 235달러로 제시했다.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 실전 투자반 텔레그램에다가는 실적 나오고 바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아이온큐는 좀
힘들지만 좀 3월달에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약간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뭐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뭐 더 나빠질 거보다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어떤 반등을 기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팔더라도 3월달에 재료는 좀 보고 팔자, 그런 의견입니다. 퀀텀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은데 이제 퀀텀이라는 이 회사가 퀀텀 코퍼레이션이 다른 양자에 비해서도 좀 변동이 더 커요. 이제 오늘 변동 보시면 오늘은 사실 아이온큐가 제일 크긴 한데, 그죠? 낙폭이 제일 크죠. 그 다음 리게티, 그 다음 퀀텀 컴퓨팅, 디웨이브, 실스크, 퀀텀 스케이프. 실스크가 제일 괜찮죠. 그래도 실스크가 제일 괜찮고, 지금 낙폭을 보시면은 아이온큐는 이제 반토막 넘어섰어요. 54달러 갔던 애가 이제 25 넘어가면서 이제 반토막이 좀 났어요. 그리고 리게티는 21달러 하던 애가 이제 8달러까지 내려왔어요. 이미 절반을 넘어선 지는 한참 전에 절반을 넘어섰고, 그죠? 좀 더 투매가 나오고 있죠. 퀀텀 얘는 90달러까지 갔던 애이기 때문에 반토막이고 뭐고 그냥 완전 그냥 처박힌 상태입니다. 이게 테마주라 그래요. 테마주라. 어떤 기술적인 지지선이 의미가 없어요. 너무 소형주고 하다 보니까. 퀀텀 컴퓨팅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보다 지금 다 많이 빠졌어요.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게 디웨이브 퀀텀이나 또 실스크 같은 경우가 그나마 버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이 상당해요, 다들. 그래서 아이온큐가 그나마 양자 쪽에서는 제일 좀 뭔가 좀 영양가가 있는 기업이랄까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오늘로 좀 투매가 나온 상태이고, 앞서 봤던 종목들에 비하면 하락폭이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온큐가 그나마. 아직까지 돈을 못 버는 기업이지만 그나마 아이온큐가 저는 회생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보여지고, 말도 안 되게 올라온 이런 테마 종목들은 어느 정도 반등해서 저는 정리하시는 게 좋다라고 봅니다.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반등 시에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어쨌든 양자는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대신 이제 한국의 양자를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는 편인데, 또 미국 사시는 분들은 3월달에 재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참 미국은 ETF 물량 때문에 참 변동성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상담도 받았거든요. 오늘은 이더리움 2배짜리 ETF를 받아가지고 참 좀 난감했었는데, 암호화폐가 지금 안 좋죠.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이게 이제 해킹 그 대상이 그 범행이 지금 북한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북한이 문제 뭐냐면 못 잡습니다. 북한에서 해킹이 일어난 거를 누가 잡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잡는다고 북한을 들쑤시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 북한은 못 건드려요. 북한에 만약에 북한이 뭐 CCTV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잡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규제하는 것밖에, 경제 제재를 하고 그런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북한 경제 제재 효과 있나요? 없죠. 그래, 그런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더리움이고 ETF 사신 분께는 뭐 한 4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올라올 것 같긴 하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 왜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해킹을 겪고서도 살아남았으니까 이번 암호화폐도 잘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했던 것들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렇게 오늘 상담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참 하필 또 오늘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추천주들이 잘 간 것들이 많은데요. 이제 저는 더 가는 것보다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최초 제가 30만원 드렸던 게 벌써 지금 70만원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목표를 상향으로 잡지 말고 이제는 좀 정리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아까 62만원을 그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드렸거든요.
깨지면 위험하다. 세코닉스는 저는 좋다고 봐서 이거는 목표가를 좀 올렸어요. 요거는 8,000원 목표 잡았었는데 오늘 도달했거든요. 어제 도달했는데 목표가는 9,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조금만 더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풀무원의 경우는 목표가 이미 달성을 했고요. 목표가를 제가 2번이나 올렸는데 다 달성을 했어요. 제가 또 10,000원에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번에 저도 좀 약간 모험을 좀 했어요. 목표가 20,000원, 21,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상황 보고 대응할 거예요. 일단 열어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17,000원 깨지면 안 되니까 17,000원을 익절가로 잡으시고 버텨준다면 20,000원 넘어가는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 찍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풀무원은 그렇게 전략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디어유 추천하고 왔었는데요. 디어유 뭐 추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유명한 기업이고 하니까 디어유에 대해서는 전략은 그렇게 챙겨드렸고요. 오늘 그 이후에 진행됐던 또 별도의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또 오늘 히든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했던 건데 오늘 저는 요거 드렸어요. 휴메딕스. 최근에 K-뷰티 쪽에 잘 가서 휴메딕스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요 종목은 이제 보톡스 회사입니다. 우리 미용, 성형, 화장품, 보톡스 다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이 보톡스 쪽에서 제일 좋은 회사는 누구냐? 휴젤입니다. 휴젤은 그냥 부동의 1등이에요. 부동의 1등이고 무적입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휴젤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근데 지금 휴젤이 이미 신고가에 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요거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휴젤의 밑에 있는 한국 보톡스 매출 2등, 3등 기업이 어디냐면 메디톡스랑 대웅제약이에요. 근데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서로 소송 걸고 막 난리하면서 얘네들은 자멸하고 있는 상태이고 휴젤이 최후의 승자가 돼서 얘네가 지금 골로 가 있는 동안에 휴젤이 그거로 먹고 이제 성장을 엄청나게 한 겁니다. 얘네 주가 보시면 다 바닥이에요. 실적 잘 나옵니다. 실적 잘 나오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소송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고 있고 휴젤은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신고가예요. 사실 휴젤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마진율 보시면은 어마무시합니다. 휴젤의 신고가죠. 33만원. 휴젤의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살벌해요. 영업이익률이 얘네가 41%, 35%, 36% 엄청나요. 거의 이번에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50% 나왔어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나죠? 연간 기준으로 볼까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죠. 엄청나요.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이렇게 나오는 미용 회사 있나? 없어요. 화장품 회사, 미용기기 회사 다 털어도 이렇게 높은 마진율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젤이 최강의 회사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좋은 회사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이렇게 푹 빠진다거나 이런 타이밍이 된다면은 하시면 돼요. 2023년도처럼 이런 바닥이 나온다? 솔직히 이때는 남들 다 팔고 던지는 시기인데 쫄지 말고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휴젤이 제일 좋지만 저는 휴메딕스도 한번 지금쯤 건드려 볼 만한 회사로 그렇게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아직 그렇게 크게 시세를 낸 적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앞서 봤던 그 다른 애들에 비해서 휴메딕스가 좀 가볍습니다. 시총이 얘가 4천억대. 아까 메디톡스가 1조 원 가량. 대웅제약은 1조 원이 넘죠. 휴젤은 4조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휴젤 대비 시총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서 한번 저는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5만원, 손절가 34,000원. 내용은 똑같아요. 실적 아주 좋고 필러 수출이 작년에 대박이 났고 이제 해외 진출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APR이 이번에 많이 갔죠. APR 드리고 나서 뭐 보시다시피 실적 이번에 굉장히 잘 갔었는데 지난번 클래시스도 적중하고 이번 APR도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미용, K뷰티 쪽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적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휴메딕스도 잘 봐주시고 APR도 아직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도달하지 않았거든요. 참고로 노무라에서 9만원 본대요. 네, 참고로. 야, 오늘 6만원 넘어갔는데 아무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송했던 것들이랑 현재 시황 쭉 해서 정리를 좀 드렸고요.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라이브로 뭔가 지금 막 발언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에 우크라이나와 그 협정 체결한대요. 광물 협정 체결한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번 주말에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만난다 그러죠.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쟁은 조만간에 종전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극단적인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원달러도 지금 다시 한번 크게 좀 올라가고 있고, 아무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저는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왜 하락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정리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시장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또 저의 방송과 또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을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드리는 단타 종목과 또 이렇게 중장기적인 실적을 갖고 가는 종목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여기 하단에 있는 링크로 상담 문의 주시면은 운영자님이 잘 답변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내일장 준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